이 정도면 뭐 보는 뭘. 최소 한 2만이나 어디에 이거 하나 쓰시고 글씨 하나도 안 보여요. 청소 없어. 안 보여요. 그거 되나? 표시도 있나? 글씨 시험하고 시력이 안 좋으시나?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써놓고 집에 마이너스. 써놓은 거 같잖아. 야, 노화 나왔고 그러는 거야. 이왕이면 이렇게 쓰는 거. 설명도야, 설명도. 아니, 설명도 설명도. 있어보세요. 이것저것 해봐요. 회사가 바뀌는 됐네. 대구 불을 끄면 더 잘 보일 것 같다. 해석은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딱 맞잖아. 초점이. 근데 저 보니까 저기 전부 다 그림화를 해가지고 띄워놓으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만족하시죠, 이 정도면? 이게 화면이 너무 어두운데 흐리기까지 하니까 됐지? 그렇죠? 불 끄고 하니까 더잘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우, 잘 보이네. 여기 빔도 있어? 네? 빔? 네, 거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됐어. 이번에 저기 기술팀장회의 하기 전에 소장단 회의를 했잖아요. 그 소장단 회의 하고 나서 이거 공지사항을 내려주다는데 내려줬나? 지금 메일로 봤어요? 사장님 사업소에 못 봤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저기 소장단 회의할 때 이거 전달사항 있던 거 일단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 저기 기술팀장 회의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는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고충은 많은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각 사업소별로는 이제 다 알겠지만 지금 한산 운전 쪽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좀 진척이 이렇게 가지를 않아서 한산 쪽에도 물어보니까 운영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공기업 자회사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를 자기네들도 밟지는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하고 나면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추진하던 정규직화라든가 뭐 이런 사항,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사항들이 운영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민주당에서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그래서 그거를 정규직하고 운영하던 그 앞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국회나 아니면 뭐 저희 정부에서 그 전에 막 발전오사한테 밀어붙여가지고 정규직화 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 받고 막 이러던 것들이 그 주도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면 정책은 그냥 정책으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뭐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하는 것도 많고 보다도 이게 발표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근데 이 발전오사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달라는 소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매번 이게 주고 하는데 상당히 바쁜 한 해를 했는데, 사업소도 물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내심적으로
지금 뭐 부산이라든가 보면은 저기 삼천포에서 얼마 전에 이제 HPS 쪽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데도 사건이 하나 있었고, 자살 쪽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안에 HPS라든가 아니면 정비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전혀 틀리더라고. 근데 전혀 틀린데 그것을 노조에서 들어가서 협상을 한 다음부터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계약 관련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비정규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심적 불안을 느껴서 뭐 그런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다 나오더라고.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은 뭐 보면 그 전에 벌써 HPS라든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정기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단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운전 쪽에 발전사에서 이거를 이 운영하고 있는 거를 한산 쪽으로 넘겨서 한산에서 자유사용식을 운영합니다. 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거를 계약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사가 우리한테 계약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하니까 계약 형태가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정치가 좀 안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안정되지 않겠나 싶고, 근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6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 그건 이제 확정이 돼 있고, 그리고 올해 발주 나올 거는 안위 발전소만 발주가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 발주하고 수의 계약 발주하고 전부 다 통틀어서 향후 6년 내에 나누어서 경쟁 발주가 나옵니다. 화력. 원자력도 3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화력을 따라서 6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걸로 넘어가요. 일부 양수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계약을 장기 계약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수설비도 지금 3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거는 뭐 거의 확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단지 이제 이게 바둑인데 여태까지 했던 이 단계하고 한번 다시 경쟁을 해서 수의를 하고 나서 그 기간 6년 또 벌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이 동안에 우리가 지금 수행하던 거에서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설비도 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가 앞으로 6년 동안에 다 벌어지겠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위치에서 그냥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경쟁 발주로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수의를 하거나 아니면 잃거나 해도 우리하고 같이 갈 사람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사에서는 이제 수주를 하는 데 노력을 할 거고 사업소가 또 생기면 또 새로운 또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번에 하면서 올해는 기술 분야회를 몇 번 안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또 하나 이제 우리 회사에서 ERP를 만들었어요. ERP를 만들었는데 아주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한데 이거를 그때 처음에 시행할 때도 이거를 수기로해서 업무 보고를 또 한 번 만들고 ERP 입력을 또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하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수 작업으로 보고하는 거는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애고 ERP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ERP에도 지금 보면은 이게 맨 마지막에 지금 업무를 종료해야 될 시기가 왔고 그리고 내년 업무를 또 계획을 세워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서 각 사업소 셀 때까지 1년 동안 한 실적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그 시기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소장단 회의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ERP에 들어가 있는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왜 그 수치가 안 맞느냐를 가지고 오늘 대충 얘기를 할 거고 이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는 하면성 부장이 와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ERP가 계약이 종료가 됐어. 이 개발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연장 계약을 하거나 뭐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끝날 때쯤 돼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정태현 부장이 정리를 해서 ERP의 개선 사항으로 넘겨줄 거라고. 그래서 차기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을 좀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을 일단 한번 들어보면 될 거예요. 이 사업소에서 지금 입력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용들은 웬만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올라오는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수치가 틀린 거를 사업소에 통지를 해서 바꿔라 하면 다 바꾸더라고. 응? 거기에 ERP하고 맞춰서.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근데 실적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거는 그거 같아요.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그 전에 이제 공정 위주로 하는 거는 그 전에 안 들어갔어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 보고할 때 그 수치를 집어넣어서 매달 조금씩 들어가던 수치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발생할 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전에 우리가 포함돼야 될 금액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통째로 들어가서 여기에는 실적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ERP에서 이게 취약 화면인데 이거를 부회장님하고 본사에 있는 임원들이 이걸 봐. 그래서 여기 이 수치를 가지고 이 사업소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사업소별 사업실적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저기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연간 전망이 없어. 여기 판공비가 없어요. 그게 판공비가 없는 금액이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본사관리 6%를 잡죠. 근데 여기는 본사관리 6%가 안 들어가.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소에서 쓰는 거는 전부 다 ERP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입력을 해서 그 달 다음 달 5일인가 3일인가 되면 그걸 끝내버리죠.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비는 그냥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비는 이걸 믿어도 돼요. 수익비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저기 계약 금액, 우리가 매출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예산을 입력을 하면 예산에 나와 있는 만약에 100억이에요. 근데 100억인데 경상정비도 100억이야. 그러면 12분의 1씩 여기 꽂혀요. 네? 매출 금액이 12분의 1씩. 그러면 100억이면 8.33억이죠? 8.33억씩 매일 꽂혀. 근데 예산이 입력이 안 됐다. 그럼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입력이 안 된 거는 뭐냐면 오보를 했는데 오보에 대한 거를 안 집어넣었을 때. 네?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연간 전망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연간 전망을 입력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이거 보고는 아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사업소에서 오버를 했는데 100억짜리 오버를 했어. 근데 이제 이게 하다가 줄었어. 그래서 한 80억이 됐어요. 그러면 80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건 조정하는 수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전망을 입력을 해서 그 수치를 따로 가야 돼. 네? 그리고 오버를 했는데 20억짜리 공사가 보일러 튜브 공사를 하나 80억짜리가 들어가가지고 100억이 됐어. 그러면 투입비는 한 80명을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나오는 거는 공정률 갖고만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정산이 돼갖고 오면 금액이 우리한테 이제 기성이 꽂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회계 쪽으로 가. 그래서 회계에 있는 회계의 시스템에 따라서 함현승 부장이 입력을 해줘. 그러면 이제 그게 계약에 넘어가서 여기에 실적으로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보통 한 6개월이 지나고 한 어떤 건 1년이 지나도 정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데가 신호성 사업소. 여기가 누계 실적 이익률이 37.2%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또 잘못된 게 뭐냐면 경상정비하고 오버를 나눠지지 않고 전부 다 합산으로만 돼서 사업소에 대한 평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저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쭉 보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소가 세우사업소. 세우사업소가 금액이 마이너스 2.6%를 운영하는 사업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왜 그러냐면 OH 공사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투입 금액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령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6%인데 여기는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런 거 같아? 보령사업소.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호 확인했을 때는 기성금액이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기성금액이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기성금액이 입력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뭔가 예산에 처음에 들어간 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공정률 다루기 금액이 가져오는데 그 수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수입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제. 수입은.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 거나 뭐 이런 수치들이 그게 연말로 잡혀서 실적으로 연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덜 잡힐 수는 있다고. 근데 이렇게 적자가 나오지 않는 거지. 네. 근데 근데 그거는 각 사업소별로 다 동일해. 그죠? 그러니까 월별로 뿌리던 거를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는 각 사업소가 동일해. 그건 나중에 프로테이지로만 그냥 더해버리면 금액이 다 나오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고성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43.5%가 돼요. 여기 90 몇 프로 실익률이죠? 네. 그다음에 고성이 90 몇 프로야? 97%. 그 97%인데 여기는 43.5%야. 그러면 여기 수익은 같은데 계약 금액이 확 차이가 나더라고. 제가. 네. 그러니까 여기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고성 사업소고 여기 당진 사업소. 당진 사업소는 이거 가지고 보면 뭐 17.3%인데 우리가 예산할 때는 13.7%를 수익을 나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때? 단위공사를 많이 했겠지. 네. 단위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거 갖고 단위공사를 많이 한 거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수가 없어.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수작업으로 다시 하나를 만들어 갖고 평가서 분석을 올려야 돼. 경상정비에 대한 거, 그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경상정비 단위공사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 밑에 거 다 마찬가지야. 여기 뭐 30.1% 뭐다 돼 있는데 이것도 다. 내부 사업소도 15.4%의 수익을 날 수가 없는 그 정도예요. 그죠? 네. 근데 이대로 평가받으면 좋겠지, 그죠? 네. 근데 여기도 15.4%라 이것도 수입은 같은데 뭔가에서 여기 지금 예산 쪽에서 잘못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사업 계획하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언제를 입력해야 되는 게 맞냐? 연말에 내년도에 해야 될 거를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면 다 입력을 해놔야 내년도부터는 수입만 들어가서 그 공사에 대한 넘버에다가 입력만 제대로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할 때는 사업 계획을 어떤 사업소는 오버월에 몇 프로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입력을 안 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고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지금 일정은 11월 5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본사에 올리면 11월 5일까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11월 22일 날 저기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12월 20일 날. 그러면 12월 20일 날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돼? 취합해서 부의장님 또 검토하고 또 하려면 11월 중순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취합이 끝나야지. 그래서 한번 수정을 해야지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기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게 11월 5일이고 급박하니 일주일 만에 우리가 정리를 다 끝내서 저기 지원실로 넘겨요. 그럼 지원실에서는 우리하고 흰재생본부하고 다른 쪽에 있는 걸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서로 하나를 취합을 하죠. 수주계획도 포함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일정이 맞는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계획은 오늘 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라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서는 일단 여기다 안 입어요. 그리고 본사에다가 예산서를 작성해서 12월 5일까지 올리면 우리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는 확정을 지어서 사업소에 내려주면 회장님 보고가 다 끝나고 12월 15일까지 사업소에서는 사업계획을 다 집어넣어라. 네? 이야기해요. 거기는 오버를 시작을 하지 않은 거지만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거는 일단 집어넣어라. 일단. 그래야 그게 시작이 되면 이게 공룡률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게 돼 있고 만약에 오버월이 잡혀 있는데 오버월이 취소가 됐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실적이 여기면 공정률도 0으로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계획을 일단 ERP에 올해 내에 다 집어넣어서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까 이제 사업 소별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분야별 사업 실적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화면에 나와 있어요. 화면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사업 실적표고 중간에는 이제 수주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맨 끝에는 아까 사업 소별 사업 실적이 있는데 그게 취합이 돼서 분야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요 내용에 보면 여기 전망 수치가 있어요. 전망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거 87, 11억, 2억, 00000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사업소에서 전망 수치를 안 집어넣어가지고 연간 전망을 못 보는 거야. 근데 아까 이게 공룡률에 따라서 그냥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아까 그 뒤에 있는 수치는 매출은 봐도 안 맞는 수치라, 그죠? 그럼 우리가 사업소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사업소를 볼 때는 이 연간 수치밖에 없어. 이 연간 전망. 연간 전망의 매출이 얼마다? 우리가 오버를 했는데 30억의 당초 예산이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80억을 늘었다. 네? 그거는 연간 전망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매달 정산하기 전에 매달 말에 연간 전망을 다 입력을 해야 각 사업소에 있는 게 취합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아까 각 사업소에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간 전망에 대한 거를 아까 각 사업소에 있는 거에도 연간 전망 수치가 보이게 각각이 나온 거라고. 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간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본사에서 보거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판단할 때도. 네? 그래서 연간 전망은 꼭 입력을 해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망 투입도 사업소에 집어넣죠. 거기 입력하는 거 보면 맨 위에 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투입이 있잖아요. 그죠? 연간 전망에. 그걸 입력하면 투입분은 투입분대로 기성분은 기성분대로 연간 전망이 나오고 여기 적히는 거지. 네? 그래서 사업소가 뒤에 있는 걸 보면 실적은 이렇지만 끝나면 이렇게 되겠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끝이 났어. 그럼 우리가 이번에 평가는 10월 달까지 입력된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11월, 12월은 연간 전망 수치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종류로 찍어서. 근데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사업소에서 올라온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네? 그러면 아까 기성이 꽂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성이 꽂히면 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회계 쪽에서 이쪽에 들어가서 아까 요 전에 보이던 화면에서 매출액의 금액이 확정이 된다 했잖아요. 네? 그게 그때는 공동률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서 정산이 되는 거지. 그 금액하고 이 차이를 두 개를 나중에 비교를 해서 차익 나는 부분은 다음 또 내년도 평가할 때 반영을 합니다. 네? 곱하기 1로 하든 곱하기 2로 하든. 곱하기 2로 하라는 거는 뭐냐면 차이가 나는 거를 사업소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벌어진 만큼 실적을 2배로 빼주겠다.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연간 전망을 잘 판단해서 파악을 해야 이고 여기 보면 이제 판공비가 있어요. 여기 누계 판이라고 되어 있죠? 누계 판공비야. 누계 판공비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잡던 본사관리비예요. 네? 그래서 이 본사관리비를 내가 판공비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6% 정도가 맞아. 지금도 6%고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6.1%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성할 때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도 본사관리비는 6%도 포함을 해서 그냥 주면 이것까지 다 포함한 게 요게 나중에 그 뒤로 가서 판공비가 그 사업소별로 꽂히더라도 그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사관리비는 6%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래. 그리고 그게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내가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화면보다는 이 화면으로 봐질 것 같고, 그리고 뒤에도 약간 이게 이 계약하면서 이 양식을 약간 좀 수정해달라고 하면 ERP에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지금 사업계획 보고 하는 게 이게 맞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게 막 뒤숭숭하게 돼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거 뒤로 빼고 또 나누고 또 이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화면만 정리를 하면 오늘 제대로 입력을 하면 그 화면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ERP도 그냥 이대로만 입력을 하면 해서 이거 가지고 그냥 뭐 보고 안 받고 하면 좋은데 이게 한번 개선이 돼서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올해는 본사의 사업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 올릴 때 지난번에 했던 대로 평가하고 수작업으로 한 번 더 해서 올려주면 돼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숫자로 올려준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평가를 해요. 숫자가 안 맞아요.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올려주는 수치하고 이 안에 있는 수치하고를 맞춰달라. 이 시스템 오류하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요거를 입력할 때 각 사업소 나는 이 화면이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각 사업소에서는 자기 것만 보면 돼요. 그죠? 이 취합 화면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각 사업소에서 각 자기 사업소 값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이거를 ERP안에서 요 각각이 입력해야 되는 사항을 오늘 설명을 해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001년도 사업소 평가 관련인데 ERP에 입력된 거는 10월달까지 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11월달 거 가지고 가기 너무 이렇게 촉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이게 11월달까지는 안 가잖아요. 10월달까지만 가고 2개월은 예상치를 집어넣어요. 근데 예상치가 아까 연간 전망이 사업소에서 하다 보면 어느 사업소는 뭐 한 20억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오버월 보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11월이나 2개월에 대한 거 자기 사업소에서 투입을 집어넣어야 될 금액이 내가 볼 때는 그게 한 1% 이상을 벗어나서 차이가 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그거에 좀 이렇게 내용을 잘 봐서 여태까지 좀 잘못했더라도 마지막에는 제대로 입력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하고 12월은 사업 전망을 기준으로 평가를 시행을 할 거고요. 기타 자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소 평가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 사업소 실적하고는 그 전에 했던 대로 수기로 한 거를 한번 다시 만들어서 올해까지는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RP가 정상화되면 내년에는 굳이 뭐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월별 해갖고 사업소에서 나한테 올려주는 소리가 있잖아요. 거기 오면은 일만 해갖고 이렇게 나오죠, 금액이.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사업소에다가 투입한 금액을 ERP하고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한 번씩 다시 시켜가지고 다시 받아들어요. 투입에 대한 거는 개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투입 ERP 집어넣고 하는 거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매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바뀌는지 연초에 뭘 입력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그거를 알아갖고 알아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답이 오는 사업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한 부장하고도 이렇게 정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이고 당초에 사업 계획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를 올해 안에 사업 계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업 계획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여기 일일 업무가 있어요. 일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소에서 이게 돈하고 물려있지가 않아요. 일일 업무 하면. 근데 일일 업무를 내가 만약에 작성을 해서 작업자들이 작성하잖아요. 정비원이. 작업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이거를 자기가 작업한 거를 입력을 안 해요. 그러면 다 그 사업소에 꽂혀. 그래서 그 사업소 만약에 파견을 간 정비원이 이거를 제대로 일일 업무를 작성했는지가 나와야 그 사람에 대한 공장이 다른 사업소로 꽂혀서 그 사람에 대한 파견비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게 작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그 사업소 소속으로 그냥 잡혀서 투입받아서 잡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정비 팀장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팀장들한테 정비 팀장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행예산관리는 연초 사업계획 등록후 변경 계약 시 변경 실행예산 승인본을 ERP에 신규 등록한다. 되는데 실행예산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된 거는 올해 안에 12월 안에 다 끝내고 올해를 끝낼 거예요. 네? 이걸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이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였어요. 연간 전망 관리도 이거는 매달 말에 기술팀장들이 이거를 잘해줘요. 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는
작성 기준은 이제 전하고 동일해요. 전하고 동일한데 여기 보면 이제 기준 계약분의 매출치에서 여태까지 했던 대로 부가성분 함부로 포함해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행률은 전년도 실행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되 그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여건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건이 뭐냐면 설비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사업소의 휴무 기간이 잡혀있는 사업소가 벌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신규적으로 설비 개선을 하느라고 또 정지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소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발전소가 운영되는 그거를 감안을 해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라. 그리고 그 운영이 안 되는 그 기간 내에 인원을 어디다 소비를 해야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기간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몇 명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를 인력 운영까지 방안을 포함을 해서 본사에다 보내줘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센터나 아니면 외부 공사를 할 때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또 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소에서 운영계획 안에 이게 포함된 게 본사로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전에 거를 보면은 여기는 여기 센터께 있어요. 센터.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판공비가 있어요. 이게 수치가 어저께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매출이 10억에 수입이 7억에 그다음에 누게 판관비가 2억. 여기서 나와 있는 거에서 이 10억, 네? 10억 이거는 숫자가 바뀌어야 돼. 어디가 계산해가 이게 한 21억, 27억 이게 27억이 돼야 돼. 그리고 누게 투입은 이건 고정이에요. 투입을 한 번 아까 이렇게 입력하니까 고정이야. 그리고 이 2억이 뭐냐면 다른데 파견을 가가지고 아니면 공사를 해서 거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그냥 저기 센터에 남아있는 인원들 그 인원에 대한 투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20%가 되더라고요. 여기 10억 기준으로 할 때 딱 20%죠. 네? 그래서 여기는 20%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본사관리들. 근데 이게 27억으로 바뀌면 2억이면 10%밖에 안 돼.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를 제대로 집어넣었으면 이번에 소장관 회의할 때도 수치를 제대로 해서 이게 성과가 확 나올 텐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성과를 어떻게 보고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누가 해줘야 돼? 기술팀장들이 입력을 제대로 해야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요게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대외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보면 투입이 거의 한 30%도 안 되게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고 한 70%가 외부 인력이 있어요. 우리가 인력이 나오면 외부 공사를 할 때 투입해야 될 그 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각 사업소 미리 계획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센터에다가 계획을 줘서 운영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예산은 그리고 적재 사업소가 있어요. 이 적재 사업소가 뭐 대전 사업소도 있고 춘천 사업소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번에 사업장들 할 때는 본사 가입이 6%를 해서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라. 네? 안 그러면 승인 안 해주겠다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사업소들이 있고, 그죠? 그러면 본사 가입비를 빼고라도 100%는 넘는 사업소가 있으면 네? 그 방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만약에 인원을 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짜갖고 와요. 그래서 이거는 각 사업소에서 본사관리 인프를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을 하되 이것도 안 되겠다 하면 본사관리비를 빼고라도 100%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 거기 있는 인원들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사업을 준비를 해야지. 거기 뭐 대외공사가 옆에 뭐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수주를 해서 이 인원 갖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지켜서 11월 5일까지 본사로 사업계획은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이게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이게 거의 다더라고요. 주요 요점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선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지난번에 김영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게 계속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입찰 공지가 나오고 이제 PQ 심사를 해요. 사전 심사를. 근데 사전 심사할 때 이 안전관리에 되어 있는 게 신인도의 가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인도의 가점을 하지 않고 정규 100점, 100점 내에 포함한 정규 10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 설명을 하고 입찰을 했어. 그럼 낙찰자가 또 결정이 되는데 낙찰자의 결정할 때도 안전평가에 대한 점수를 지금 있던 점수에서 또 확대를 하고 더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입찰에도 들어오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네? 그래서 그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 기술적인 평가보다도 안전에 관한 평가가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그 종목을 보면 경상정비는 거의 같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입찰에 대한 기술력 평가는 다 만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안전에 대한 비중을 자꾸 올리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이만큼 불이익을 준다. 이런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불법 하도금 공사 근절 관련해서 불법 하도금 공사에서 입찰을 제한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 강화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4개월에서 1년에 대한 기간을 제재를 주는데 입찰을 제재를 주는데 지금은 최대 2년까지 제재를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발전사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도급에 대한 절차 작성 기준을 작성해서 공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도급률은 이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계약한 금액의 82% 그리고 하도급 대상 공사 설계분의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도급 대상 공사 설계분에 대한 게 발전사에서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틀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사를 작업 오도를 A라는 작업 오도가 1억이에요. 근데 1억인데 거기에는 보면은 우리 간접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간접 비용이 품셈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공사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공정관리라든가 그쪽에 들어가는 품을 간접 인건비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각 공사에 대한 작업 오도별에서 우리가 그 사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잖아요. 그죠? 공사는 하도급에서 와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1억으로 되어 있으면 간접 농업이 부분만큼은 우리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도급 대상 공사라고 하는 거는 발주자가 설계한 작업 오도에서 직접 농업이나 아니면 하도급을 주는 비율을 따져서 만약에 간접 농업이면 우리가 하니까 그에 해당하는 것만 그렇다면 보통 한 9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한 금액의 90%는 하도급 대상 공사분이 되다 보니까 작업 오도 A가 1억이면 1억에 9천만 원, 9천만 원 대비 64%가 되냐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발전 오사는 그게 아니고 1억에 대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율이 9천에 대한 율로 따지면 한 67%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걔네들이 준 금액을 다 집어넣어서 예상하다 보면 64%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영웅도도 마찬가지고 형택도 마찬가지고 발전소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내용이 틀려. 근데 우리가 진짜 작업 오도에서 얘네들한테 하도급을 주면 얘네들에 대한 공정관리나 작업관리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를 발전소에서 직접 하면 다 줘도 돼.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해요. 공사를 A라는 공사를. 그러면 계약기획 보증주택이 있어요. 이게 법률적인 금액이 아니구나. 그러면 법률적인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